뭐 대다수 분들이 비슷한 인상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우리가 이미 보아둔 로봇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첫인상을 주죠. 그래서 다소 아직 동작 같은 것들이 많이 어색하고 네. 최근에 이런 인간형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비하면 상당히 기술력이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까지 되는 그런 첫 모습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기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머스크가 그동안 로봇에 대한 애정 이런 부분을 많이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물론 첫 인상은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특징이 어떤 게 있고 뭐 어떤 설명들을 했습니까? 뭐 우선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AI 데이 그냥 첫 번째 AI 데이가 작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로봇 실물 동작하는 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던 차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시제품을 내놨다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로봇 엔지니어링 쪽을 좀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그 발표에서는 6에서 8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개월 만에 성과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빠른 개발 속도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첫인상은 굉장히 뒤처지는 걸로 보이지만 그래서 이런 속도로 뭔가 진화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단시간 내에 다른 기존의 뭐 잘 알려진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전에 보셨던 이제 혼다의 아시모라고 하는 로봇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수준까지도 단숨에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아닌가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실제로 그 방금 소개됐던 로봇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을 영상으로 공개를 했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뭐 화초에 물주기라든가 물건을 배달 자리까지 날라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보이는 영상이죠. 그 로봇이 인식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건데, 본인의 그 시각으로. 그럼 이제 저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일종의 자신이 물을 줘야 돼요. 화초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걸 보여준 장면인데,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에서도 실제 그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라든가 이런 곳에서 선보이는 것처럼 비전 기술이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뤄야 할 대상이 뭔지 스스로도 어디에 위치했는지 판단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 위치라든가 자신의 그 액추에이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걸 비전으로 충분히 다 잘 구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좀 특징은 뭐가 있어요? 다른 로봇 좀 히스토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혼다 기업이 이제 아시모라는 로봇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저희 일반 대중이 가장 익숙한 로봇인데 굉장히 친근하게 생겼고 한 160cm 정도의 로봇인데 심지어 얘는 달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달리기까지 했었고 지금 상대적으로 영상을 비교해서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지금의 테슬라 이 옵티머스보다는 자연스러워서 아직 그 수준까지는 이제 진행이 안 됐다고 좀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볼 만한 부분 하나는 이제 덱스터리티라 그래서 손에 이제 그립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화초에 물 주는 내용이라든가 물건을 짚는 내용에서 봤을 때 손이 기능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상 공간 안에서 실험을 해보면 거의 100% 실제 물리적인 실현을 했을 때 매칭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엔지니어링 레벨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엔지니어링 툴을 가지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반년 만에 어떻게 보면 이런 로봇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원가 경쟁력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 게, 보시면은 이제 이 로봇이라는 게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러니까 운동의 자유도라고 하는데 저희 손을 보면 이제 그 로봇도 11개 자유도라고 하거든요. 팔목이 이렇게 하나 돌아가는 한 축, 그다음에 각각 손가락이 2개씩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5개 손가락이니까 10개 자유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하나가 11개 자유도가 생기는 건데, 이런 자유도를 만들려면 관절이 로봇이 28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8개 자유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모터가 사실 최적으로 맞추려면 28개 종류의 모터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대칭이니까 14개의 종류의 모터를 만들어야 될 건데, 테슬라는
기술적으로 정점을 가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양산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8개의 모터를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돌려보니까 토크하고 속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죠. 그래서 공통점, 커머널리티. 그러니까 저희 테슬라 자동차에서도 부품 공용화가 모델 3하고 Y가 한 75%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28개의 그 관절에서도 모터를 28개 내지는 14개를 쓰는 게 아니라 공통 부분을 찾아서 최적의 가격에 살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6개의 모터를 가지고 이 28개의 관절을 가동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가격 경쟁력에도 굉장히 미쳐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이 엔지니어들이 항상 대량 생산, 그다음에 원가 경쟁력을 우선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2만 불의 로봇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어느 정도 근접은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지금 보시는 네. 화면은 이제 두 번째 로봇이죠. 네. 이제 두 번째 로봇이 발표인데 저 로봇은 이제 걸어 나온 건 아니고 네. 이제 다른 연구원들이 이제 밀고 나오는데 밀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 로봇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해주신 손에 대한 장점이 네. 그 전 거보다 더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보다 좀 이미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요. 움직임 자체도 뭐 일론 머스크가 아마 이 시연회에서는 저 로봇을 데리고 나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뉴스를 접해 보면 몇 주 전에 이제 뭐 테슬라 그 FSD 팀이 빨리 투입해가지고 로봇에 도와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아마도 사실은 저 이제 다음 세대라고 하죠. 저 로봇을 보여주고 예, 처음에 이제 헐벗은 로봇은 사실 그 실험용 그래서 네. 크레인에 걸고 사실 이제 넘어질까봐 저 시연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족 보행을 시연에 성공했는데 처음이라고 아마 설명하더라고요. 이런 이족 보행을 크레인이나 아니면 부수 장치 없이 하는 게 처음이라고 했을 정도로 이제 실험 단계의 로봇이었었는데 이 다음 세대 로봇은 아마도 뭔가 자체 개발한 액추에이터들 그러니까 모터 구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고 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로봇으로 보여요. 근데 아직까지 보행은 성공시키지 못한 것 같은데 네. 몇 주 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완성된 모습의 로봇은 좀 지나야 되겠네요. 좀 지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됩니다. 뭐 공교롭게도 AI 데이 있고 며칠 후에 그 뉴욕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을 때 테슬라가 혼자 이제 8%가량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네. 그때 이제 차량 인도 실적도 괜찮았는데 이런 주가 물론 주가 분석의 전문은 아니시지만 네. 이렇게 뭐 AI 로봇이라든지 차량 인도량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을 때 이렇게 주가가 좀 타격을 받은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번 분기에 34만 3천 대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도량에. 그래서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그 애널리스트들 컨센서스가 한 10,000대 정도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35만 대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에 좀 못 미쳤다 하는 데서 이제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생산량은 36만 대를 넘게 생산을 했어요. 근데 인도 자체가 거의 2만 대 넘게 갭이 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혹시 생산은 잘 되고 있는데 판매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수요가 꺾인 게 아니냐 이런. 왜냐하면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사이버 트럭이 뭐 140만 대 대기 수요가 있고 이럴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인데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서 좀 안 좋은 소비자 측에서 좀 안 좋은 반응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우려를 가지고 투자가들이 조금 투자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좀 평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얹어져서 뭐 저희 같이 이제 로봇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 대부분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완성도가 낮은 로봇을 선보여 놓고 지금 우리한테 투자하라는 거냐, 약간 이런 반응이 겹쳐진 게 아닌가 좀 싶거든요. 그래서 네. 그 생산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생산량 자체는 지금 이미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40% 이상 그렇죠. 네. 향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트랙대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더 높았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기 수요가 지금도 아마 몇십만 대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대로 네. 팔리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뭐 그 해명 자체는 조금 뭐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물류 그 최저의 물류 가격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인도 자체를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트러킹하는 쪽에서 좀 딜레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뭐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개발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거죠. 그래서 첫인상 자체는 아직 완성도가 높지는 않구나라는 인상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운동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로봇이 이제 현대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2021년도에 그 파쿠르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제비 뛰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고난도의 운동 기술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손이요. 그 손가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 자체가 이 파쿠르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로봇의 운동 기능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브리데이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면 추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임무를 하나를 주면 그 임무를 스스로 판단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뭐 나 여기 물 엎질렀는데 뭘 가져다 줄 수 있겠니? 그러면은 뭐 휴지를 가져올지 아니면 뭐 스펀지를 가져올지 그 영상 보시면 판단을 스스로 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휴머노이드의 이상적인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운동 기능이 뛰어나고 지능도 뛰어난 이런 로봇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정말 집에 바로 들 수 있는 이런 로봇이 될 텐데 테슬라가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운동 기능에서는 아틀라스만큼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지능 면에서도 이제 비전 기반의 굉장히 뛰어난 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이제 경로를 찾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얼마나 발전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아틀라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 같은 로봇은 운동 기능 굉장히 뛰어나지만 정말 실제 활용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테슬라 봇은 만약에 지금의 발전 속도로 간다 그러면 나중에 제일 처음 공장 같은 곳에는 정말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정말 그 프리몬트 공장에서 실제로 물건을 집어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단순 반복 작업에 그런 곳에는 투입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질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면을 하나 저희가 그 말씀해 주신 운동 기능이 좋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혼다의 영상을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라는 로봇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굉장히 뭐 점프나 이것도 역시 공장에서 많이 쓰이게끔 개발된 게 아닐까요? 어떤가요? 네. 뭐 전투용 로봇이라는 것도 있고 원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군사 펀딩을 받아서 이제 했던 로봇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군인들의 임무들을 수행하는 약간 목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험지를 좀 달릴 수 있는 뭔가 물건을 나른다든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능에 포커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굉장히 잘 수행하는 로봇이죠. 근데 한계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이 없어요. 손이 없기 때문에 작업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충전을 하면 1시간 정도밖에 그게 참 큰 것 같아요. 군용이라면 그 결국에는 뭐 산행을 하던 전투를 하던 계속 충전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된다. 굉장히 장시간을 사실 작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테슬라 봇이 그 면에서 굉장히 차별점이 있는데 뭐 2.3kW 정도의 배터리 팩을 실었는데도 뭐 종일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혼다 아시모도 언급하셨는데 그 그림도 한번 보면서 이 로봇은 어디에, 이거 가정용인가요? 어디에 좀 특화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좀 실험적인 목적이 기술력을 사실 어떻게 보면 과시하기 위한 좀 로봇이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일본은 약간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를 처음부터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려 로봇, 가정에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궁극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동작 자체가 엄청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테슬라 봇에 비하면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결국엔 저런 아시모처럼 운동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로봇이 향후엔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앞당기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저거는 지금 봐서 아까 그 특징인 그런 그 손 동작은 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두 개는 다른가요?
혼다의 이 손동작과 테슬라 봇의 손동작은 다른가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환경에 놓였을 때 스스로 주행 경로를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 면에서 혼다가 그게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 적용이 잘 안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 산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 테슬라의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이제 발표하는 걸 보시면 계속 어떤 점을 강조하냐면 가격. 그 다음에 그 덤 타겟이라고 하고 더미 타겟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사양에 최고의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적정 기술에 타겟팅해서 이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소재 엔지니어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는 뭐 티타늄이나 아니면은 탄소 복합 섬유 소재 같은 이런 고가의 소재를 절대 쓰지 않고 플라스틱이나 일반 금속재를 써서 로봇을 구성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형상 자체도 이를테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디자인을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저런 로봇들은 기술의 정점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 과시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정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혼다 아시모가 사실 그런 목적성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로봇을 개발한 반면에 테슬라는 정말 실사용이 가능한 로봇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계속 그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 그게 아마 그 테슬라가 그 옛날에 3천만 원짜리 그 전기차를 내놓겠다는 그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 그러니까 뭐 최고 정점이야 뭐 만들려고 한다면야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자재를 투입해서 할 수 있지만 그 다 쓸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 아마 로봇에서 적용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만 가능은 할까요? 만일에 그렇다면? 네, 그래서 그 엔지니어링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실제 차량 충돌을 시뮬레이션한 그래픽이 나와요. 그래서 실물 자동차가 있는 영상에서 갑자기 스위칭되면서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오는데 지금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수준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험을 사실 가상 공간 안에서 전부 다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충돌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그 차가 찌그러지는지 아니면 뭐 이를테면 뭐 유동이라 그래서 뭐 공기 역학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